2021년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비 감소로 인해 2020년보다 마이너스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 패션 시장 규모 전망을 복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패션 시장이 5.5% 하락했는데 신발 0.9%, 캐주얼복 1.7%, 가방 3.9% 하락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하락이 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5조 4,117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예물 시장의 규모는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으며 예물 시장은 2018년 조사 대비 9.4%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소비자의 니즈가 성장 동력인 패션 시장은 라이프스타일 추구 제품,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등 시장 니즈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패션 시장의 소자본 창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류사업 창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옷사는 철이오빠입니다. 헌옷사는 철이오빠의 대표 강성수 씨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헌옷으로 사업을 시작해 빈티지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와 수출업으로 3억 7천만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성수 씨는 헌옷을 보관하는 창고가 저금통이다. 의류 창고를 비우는 날이 통장을 채우는 날이라며 의류 9톤 정도 나가면 약 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헌옷이 30kg이 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킬로그램당 300원에 구입하는데 주로 폐업하는 가게와 이사가는 사람들의 집 등을 방문해 옷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다른 수입 구조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랜덤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을 담아 스포츠, 브랜드 의류와 운동화 등으로 나눠 2에서 10만 원에 판매하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신 헌 제품을 구매할 때는 킬로그램당 100원에 매입하던 것을 최대 2,000원까지 인정해주는 보상 매입 제도도 실시했습니다. 랜덤박스 안에 명품 구제 제품을 넣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값비싼 명품을 받을 수 있다는 욕구를 충족시켜 높은 매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류사업 사례는 재활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선보인 할리케이입니다. 할리케이 김현정 대표는 과거 프리랜서 액세서리 디자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이삿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당시 한국의 공기질이 좋지 않아 아이들이 아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패션 제품을 만들자는 결심으로 이어져 재활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은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여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좋은 브랜드 인식을 심겨주어 마음을 열게 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희소가치성을 올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므로 고객의 재구매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장기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었고 창립 3년 만에 5억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방 외 액세서리, 쿠션 등 패션 소품까지 제품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의류사업 사례는 로이미입니다. 로이미의 주요 제품은 반려동물과 함께 고르는 커플룩, 커플 액세서리입니다. 로이미의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콘셉트의 패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편하게 방문해 여성 의류를 구매하면서 반려동물의 의류, 액세서리, 소품 등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는 숍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과 고객 관리라고 생각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시작하면서 숍이 자리 잡는 기간을 6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매달 할인 이벤트를 꾸준히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이 생겼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직접 고객을 응대하고 소통함으로써 각 고객에게 알맞은 코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이미의 창업에 소요된 창업 준비 비용은 대략 매장 준비 비용 4,100만 원, 제품 준비 비용 530만 원, 마케팅 홍보 비용 2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류 사업 사례는 홈꼬세르입니다. 홈꼬세르는 소비자의 감각보다 반부 앞선 감각적인 디자인의 세상에 하나뿐인 홈패브릭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업체로 이불, 쿠션, 앞치마, 수제옷 등 패브릭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주상품입니다. 홈꼬세르의 대표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원단이나 패턴으로 다른 것을 만들고 싶지만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좋아하는 원단을 골라 본인이 원하는 옷, 앞치마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더욱 만족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세서리 사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디바인 925입니다. 청년 창업자 박민선 씨는 비슷한 스타일의 주얼리를 벗어나 내 작품, 내 스타일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사용하는 순도 92.5%의 은이 주얼리로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경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그것을 이용해 액세서리를 만들었고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디바인 925라는 상호를 만들었습니다. 디바인 925가 기존 브랜드와 다른 점은 바로 독특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은 그로테스크하지만 가볍고 재미있는 키치한 스타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물 이빨을 주제로 한 디자인이 많은데 강하고 멋져 보이고 싶은 열망을 표현한 상품을 제작한 것입니다. 박찬선 씨는 옛 족장들이나 우두머리들은 동물의 이빨을 목걸이로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죠. 또 신체에서 겉으로 드러난 뼈 중 가장 단단하고 강한 부분이 바로 이라는 것에 착안, 이빨을 아이템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행운을 부르는 말발굽, 탄창, 러시안 룰렛, 닷 모양 등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다양한 모양의 상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세서리 사업 사례는 그노미입니다. 그노미의 김종환 대표는 뉴욕 맨해튼 47번가의 각종 보석과 금, 은 등을 이용한 고급 주얼리를 다루는 귀금속 시장을 방문했을 때 액세서리는 쉽게 사서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는 소모품 같지만 귀금속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주얼리 매장인 그노미는 3D 모델링과 프린터를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의 주얼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김종환 대표는 주얼리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얼리 디자인이고 디자인에 있어 제작자와 고객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화된 기성품 주얼리를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작된 커스텀 아이템을 판매합니다.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여 3D로 시안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일한 주얼리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노미의 창업에 소요된 창업 준비 비용은 대략 매장 준비 비용 4,100만 원, 제품 준비 비용 7,600만 원, 마케팅 홍보 비용 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신발 사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업체는 1:1 맞춤 수제화 전문 업체 슈민입니다. 슈민의 대표는 자신이 발이 작아서 남들보다 일찍 수제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의 구두에 100% 만족하지 못하고 본인이 신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구두가 다 다르다는 걸 깨닫고 소비자들의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고 싶어서 슈민을 창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수제화 전문점이 일방적으로 디자이너가 고객에게 자신의 작품을 제안하는 것과 다르게 슈민은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 속에서 고객 본인이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해서 구두를 만드는 1:1 맞춤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디테일한 도안을 그려갈 필요도 없이 가게가 제공하는 여러 옵션을 조합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구두를 디자인해 제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슈민은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제화 전문점입니다.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에 맞게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최적화된 서비스로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슈민의 창업에 소요된 창업 준비 비용은 매장 준비 비용 3,000만 원, 제품 준비 비용 1,500만 원,
마케팅 홍보 비용 500만 원입니다. 다음 사례는 웨딩 슈즈 업체 1호 스타일입니다. 1호 스타일 창업 대표 임미나 씨는 자신의 결혼식 때를 떠올리며 새로운 창업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너무 바빠 웨딩 슈즈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예식장에서 빌려주는 투박한 웨딩 슈즈를 신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때의 한으로 웨딩 슈즈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호 스타일에서는 디자인, 소재, 굽 높이, 굽 모양, 크리스털 등 모든 부분을 고객이 선택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상품을 개발하지만 1호 스타일이 유명해지면서 여러 유사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슈즈 퀄리티에 더 집중하였고 퀄리티와 그 안에 깃든 정신이 바로 1호 스타일만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르크 바닥과 유리돔 안에 웨딩 슈즈와 꽃으로 장식해 프로포즈용 웨딩 슈즈 패키지를 출시하고 토퍼에 Will you marry me? 같은 의미 있는 문구를 레터링하는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특별함을 만드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1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억대의 월 매출을 올리게 되므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도 마케팅에 따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